반갑습니다. 매일 이 채널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어 제 사연을 써서 보내게 됐네요. 저의 재밌고 끔찍하고 통쾌한 이야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을 테니 꼭 들어주세요. 남편과 아들 하나 낳아서 맞벌이로 지냈어요. 그이는 택시기사로 일했고 저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돈을 벌었죠. 아들은 친정과 시댁에 번갈아가며 맡겼고 저녁에 데리고 와서 육아를 하고 다시 아침에 양가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살만하니 그렇게 일해야만 했죠. 그런데 아들이 3살 될 무렵 남편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속이 안 좋다는 말을 해서 제가 병원에 데려가 검사시켜 봤더니 대장암이고 전이가 되어 힘든 상황이라고 판정을 받았죠. 4개월 동안 투병하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슬픔은 오래갔지만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으므로 당장 일을 해야만 했어요. 가사 도우미로 일하다가 돈을 더 받는 일을 찾아보다 공사장 한밭집에서 일해봤는데 아들을 부모님 댁에 맡겨야 할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몇 달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허드렛 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모두 잠시 동안은 좋았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해보니 다른 직업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남편이 하던 택시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산업금을 제외한 돈은 기사가 가져갈 수 있으니 열심히 일하면 벌이가 꽤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 세상 떠난 남편이 산업금을 제외한 돈을 많이 가져왔으니 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운전면허증을 따고 택시 교육을 받고 영업용 택시를 한나절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시간도 마음에 들었고 운전도 재밌어서 드라이브하는 기분으로 일했답니다. 초보 운전이긴 한데 제가 간이 커서 그런지 대범하게 택시를 잘 몰았고 손님들의 불만이 없도록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답니다. 밤에는 택시 운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술에 취해서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갑질하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영업 택시를 5년 동안 했고 모은 돈과 대출을 조금 받아서 개인 택시를 마련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갈 시기에 개인 택시를 몰게 되면서 여유롭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일은 아침에 아들을 등교시키고 저녁 식사 전까지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학원을 갔다가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오는 시간이 딱 맞아서 그때부터는 엄마로서 노력했어요. 친정엄마가 자주 왔다 갔다 해주셔서 아들 혼자 시간을 보낼 틈을 주지 않았답니다. 강산이 2번 바뀌도록 택시기사로 계속 일했어요. 일이 편하기도 했고 벌이가 좋았으니 다른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시기사로 일하며 별의별 사건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어느 여자 손님이 혼자 탑승했는데 잠시 은행 앞에서 기다려달라더니 쇼핑백에 현금을 채워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윽고 여자 승객은 깔깔거리며 전화를 받더군요. 네, 1억 받았어요. 아무한테도 걸리지 않았어요. 네네.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실장님. 은행 앞에서 목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죠.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출금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온다는 뉴스가 생각나서 저는 승객이 말한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기사 아줌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요. 이쪽에 아주 좋은 화장실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들렀다 가요. 이 아줌마가 지금 장난하나? 손님 태우고 아줌마 화장실을 가고 있는 게 말이 돼요? 빨리 차 돌려요. 차를 세우든지. 저기 나와 있네요. 112에 문자 보냈거든요. 뭐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왜 해요? 아가씨 보이스피싱 배달부죠. 돈 셔틀 하는 중인 거 다 알아요. 젊은 여자가 할 짓이 없어서 사기쳐서 돈을 법니까? 오늘 아가씨 인생의 전환점이 될 곳으로 안내하는 거니까 반성하고 참회하고 돌아오세요. 자, 도착했네요. 그럼 잘 가라 이 보이스피싱 잡년아. 저는 재빨리 운전석에서 내려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사들에게 제가 신고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잡아 끌어내 긴급 체포했고 일당의 사무실 위치를 알아내서 싹 다 잡아들였답니다. 저는 그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며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어요. 택시기사로 일하며 눈치코치가 빨라졌고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알게 됐으니 이런 상까지 받게 됐네요. 그리고 하루는 밤에 택시를 몰고 나왔는데 술 취한 남자 승객을 태웠습니다. 한강 근처로 가자고 해서 열심히 달려 도착했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남자 승객은 한강 다리 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온 것이더라고요. 바로 택시에 내려 남자의 목덜미를 잡고 택시에 태웠습니다. 아줌마 좀 뭐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서 뛰어내리시려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디 가서 따뜻한 밥이나 한 끼 하고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잘 아는 한밭집이 있는데 그 집 음식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택시비는 안 받을 테니까 나랑 밥이나 먹읍시다. 승객은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도착한 한밭집에서 밥을 같이 먹는데 남자 승객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당한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저 자식이 다 떠나고 남은 건 빚밖에 없어요. 저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기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일단 열심히 일해서 돈부터 갚아야지. 그리고 자식도 보러 가야지. 당신 아빠 아니야? 사업 실패했다고 하늘이 무너져 땅이 갈라져.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세상은 그대로야. 당신이 잘못한 걸 바로잡고 살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 사람아. 그러네요. 저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봐 아저씨. 세상에 편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난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아들 키워왔어. 여자가 택시기사 한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이 악물고 참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아저씨, 빚 갚는 거 어려우면 내가 일자리 소개해 줄게. 택시 일을 하든 허드렛 일을 하든 뭐라도 해봐. 감사합니다, 기사님. 저 열심히 살게요. 그래서 아들도 찾아갈 거고 새장가도 들 거예요. 에이구, 새장가 소리 하는 걸 보니 살고 싶은 마음이 드나 보네. 됐네. 그럼 밥 한 그릇 더 먹고 힘내. 그리고 앞으로는 술 마시지 마요. 내 말 알아들었지? 네, 기사님. 앞으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게요.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 승객을 살렸던 일화도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일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타고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수상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싶으면 바로 근처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긴급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형사들이 나오니 바로 그 자리에서 승객이 조사를 받고 체포됐죠. 사람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시간,
아무도 없는 바다로 가자는 사람이나 높은 곳으로 가자는 손님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유도 질문을 하고 나쁜 선택을 못하게 막았죠. 아마 저처럼 일하는 택시 기사님들이 적진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승객을 신경 쓰고 운전하는 기사님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 아들은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특히 수학은 거의 천재라고 할 정도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저야 잘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제 아들 머리가 비상하다며 꼭 명문대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의 말을 전해주셨어요. 아들은 그 말 그대로 명문대 공대에 들어갔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5년 정도 일하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답니다. 재민아, 너 회사 그만뒀어? 네 앞으로 고용보험이 해지됐다고 우편물 날라왔다. 그만뒀어. 이제 하고 싶은 사업하려고. 뭐야? 그럼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해줬어야지. 넌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좀 알려줘라. 지난번에는 혼자 병원 가서 맹장 수술하고 온 것도 말하지 않았지? 세상에 이렇게 무심한 아들이 또 있겠니? 미안 엄마. 그냥 나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건 혼자 결정한 거야. 회사는 남이 시키는 것만 해야 하니까 질리더라고. 나 계획하고 있던 사업 있어서 그걸 꼭 해보고 싶어. 앞으로는 어떻게 일하고 지냈는지 말해줄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의논 좀 하자. 제발 부탁이다. 그럴게. 엄마, 나 여자친구 있는데 다음 주에 데리고 올게. 여자친구? 너 매번 이상한 애들만 사귀더니 이번엔 좀 괜찮은 애로 만나는 거냐? 엄마가 하도 나한테 눈이 발이 달렸다고 뭐라 하는 바람에 여자 보는 눈이 엄청 높아졌다고. 아무튼 다음 주에 한번 봐봐. 아들은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사귀는 여자를 곧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늘 그러하듯이 마음에 안 드는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망사 스타킹에 노란 머리를 하고 껌까지 짝짝 씹고 입장했죠.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런 거 없다며 그냥 남자 잘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라며 스스로 싸구려라고 인정하더군요. 저는 아들 등짝을 사정없이 갈기며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여자, 아니 평범한 여자 좀 만나라고 충고해줬습니다. 아들은 여자 보는 눈이 낮긴 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정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시작한 사업이 쓰레기를 3분의 1로 줄여주는 기계를 제작했는데 공장 가서 봤더니 진짜 훌륭한 작품이더라고요. 이미 해외에 수출 계약을 했다고 전했고 한국에도 하나둘씩 유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장하네.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할 생각을 했을까? 엄마가 낳았는데 이렇게 똑똑한 애가 나왔다니. 이 엄마는 아주 무식한데 신기하네. 엄마가 뭐가 무식해. 옛날엔 형편안 돼서 대학까지 못한 거잖아. 그리고 엄마가 날 키워주셨잖아. 따지고 보면 이 기계는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만든 거야. 아이고,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그래, 이 엄마도 같이 만든 걸로 하자. 아무튼 훌륭하다, 훌륭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도 뿌듯한데. 엄마, 나 여자친구 만나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 바쁘게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자도 사귀고 있었구만. 이번에도 이상한 애 아니야? 너 여자 보는 눈이 발에 달렸잖니. 에이, 아니야 엄마. 이번엔 진짜 괜찮은 여자야. 엄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던 아들은 사귀던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며 집에 인사시키러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봐왔던 아가씨와 달리 단아하고 청순한 게 첫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예쁘고 참한 아가씨가 왔네. 반가워요. 내가 재민이 엄마예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선이라고 해요. 서양 화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화가요? 화백? 그림 그리는 일을 한다고? 이야, 예술가를 데리고 왔네. 예술가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게 재밌으세요. 그래도 그림 전시회도 하고 그림도 잘 팔려서 꽤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술하면 굶어 죽는다는데 우리 아가씨는 실력이 대단한가 봐. 미선 씨, 나중에 그림 구경 시켜줄 수 있으려나? 그럼요, 어머님.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제 화실 구경시켜 드릴게요. 예비 며느리는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인간성, 예의, 직업과 미모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었죠. 이에 바로 결혼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얼마 뒤에 예비 며느리의 화실에 놀러 갔는데 그림을 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머, 이 그림들 모두 네가 그린 거야?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네. 정성이 대단한 것 같고 그림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요? 그럼 한 점 골라보세요. 제가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아유, 정말? 내가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 편하게 받으세요. 그림은 또 그리면 되니까요. 근데 그림 가격이 좀 비싸니까 소중히 다뤄주세요. 그림 가격이 얼마나 되길래? 보통 한 점에 6천만 원 정도 해요. 뭐? 6천? 아이, 그렇게나 비싸? 우리 며느리가 보통 유명한 화가가 아니구나. 피카소처럼 될 위인인가 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꽤 잘 나가는 편이에요. 아무튼 어머님, 전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공했으니까 받고 싶은 예단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예비 며느리는 그동안 그림을 수백 수천 점을 팔았다며 자랑하더군요. 그래서 대단한 예술가구나. 우리 아들 덕보고 팔자 고치려는 여자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취직하려는 아가씨들에 비하면 완전 엘리트였죠. 그래서 얼마 뒤에 상견례를 치르게 됐는데 사돈 부부 역시 겸손하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끝이 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신혼집을 해주려고 했더니 이 녀석이 사업하며 큰 돈을 벌었다며 손 벌리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능력 있는 사업가야. 집 마련하는 거 충분하니까 엄마 돈 쓰지 마. 그거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그래도 엄마가 신혼집은 해주고 싶은데.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뭐든 해줄게. 나중에 손주 생기면 엄마가 좀 도와줘. 그거 말고는 부탁할 게 없네.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커서 자립했는지 신기하기만 했죠. 아무튼 아들의 뜻대로 하라고 일러줬고 결혼 날짜는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일주일을 앞뒀을 때도 저는 특별한 관리 같은 건 받지 않고 택시 일을 했습니다. 돈이 급한 것이 아니지만 몸이 가만히 있질 못해서 주말에도 일하러 도로로 들어섰답니다. 여러 손님들을 목적지에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길 반복하다가 번화가에서 반가운 여자가 제 택시를 탔답니다. 인사를 하려는데 통화 중으로 보여 말을 걸지 않았어요. 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더군요.
여자 승객은 바로 제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남자와 통화하는 것 같더군요. 조용한 택시 아니라 대화 소리가 모두 다 잘 들렸습니다. 오빠, 나 이번이 마지막이야. 맘 잡아서 이제 거래 같은 건 안 할 거야. 미선아, 너 1억이냐? 아니, 잘 나가는 기업가들 후리고 다니던 네가 평범한 사업가랑 결혼한다고 모든 걸 놓아버린다고? 나 지금 만나는 남자 진짜 사랑하거든. 과거 청산하고 똑바로 살 거야. 아무튼 마지막 거래는 할 거야. 돈은 준비됐지? 결혼 전에 끝낼 거야. 그래. 그 탈세하겠다는 기업 회장 하나 있는데 회사 돈 빼돌려서 네 그림 수십 점 사겠다고 하더라. 페이백해서 수수료로 너한테 6-7천만 원 떨어질 거야. 그 정도면 결혼 자금에 보태면 딱 좋겠네. 근데 미선아, 조건이 하나 있대. 아이씨, 또 뭔데? 너랑 침대에서 한 번 원한대. 하여튼 늙은이들은 엄청 밝힌다니까. 알았어, 내가 한번 자줄게. 돈 6천만 원 버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나 지금 마사지 받으러 가는 길이니까 이따 저녁에 보겠다고 해. 그렇게 전화를 끄는 예비 며느리는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들여다보더군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는 그림으로 기업인들의 탈세를 돕고 있었어요. 수수료를 받고 나중에 돈을 돌려주는 방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림들이 그렇게 비쌌던 겁니다. 또 거래를 할 때 부자 남자들과 잠자리를 갖는 것이 하나의 절차였답니다. 오늘도 기업인 늙은이와 잠자리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니 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흥분한 저는 당장 택시를 세우고 내쫓으려고 했지만 이 여자를 그냥 보내줄 수 없어 경찰서로 향했어요. 늘 그러하듯 범죄에 가담한 연인이 용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방향으로 운전을 하니 며느리가 묻더군요. 기사님,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피부샵 가는 길은 여기가 아닌데? 저는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전화통화 잘 들었다, 미선아. 너 탈세에 잠자리까지 하는 거야? 그렇게 돈 번 거였니? 헉! 어머님? 제가 어머님 택시를 탄 거예요? 통화 다 들으셨어요? 그래. 알아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시시콜콜 잘도 이야기하더구나.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애가 내 며느리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경찰서로 가는 길이다. 사기치는 거니까 아마 바로 조사받고 영장 나올 거다. 어머님, 저 변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과거 다 청산하고 재민 씨랑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마지막이든 처음이든 상관없다. 네가 한 짓은 엄연한 범죄다. 경찰에 문자 보냈으니 지금 마중 나와 있을 거다.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님, 차 세워요. 저 재민 씨랑 헤어질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워달라고요. 안 되겠는데. 난 나쁜 인간들은 무조건 경찰서로 데려가거든. 내 신념이다, 이년아. 아이씨, 차 세워요. 멈추라고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예비 며느리가 마음이 급했는지 운전하는 제 머리채를 잡아채더군요. 이 미친 아줌마가 돌았나. 남의 인생을 왜 멋대로 망치려고 해? 승객이 통화하는 걸 엿듣고 경찰에 신고해? 야, 당장 차 세워. 멈추란 말이야. 이건 놔라. 운전하는데 방해되잖아. 아씨, 안 되겠네. 저는 뒤에서 차문을 못 열게 홀드 버튼을 누르고 택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예비 며느리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히자 분노하며 그년의 면상에 주먹을 날려줬답니다. 몇 대 갈겼더니 앓는 소리를 내며 의자에 들어 눕더군요.
그래서 다시 택시를 출발해서 경찰서 앞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이 뒷좌석을 열어 예비 며느리에게 조사를 받아야겠다며 경찰서로 데려갔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택시 안 블랙박스 칩을 뽑아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죠. 통화한 목소리를 모두 들은 형사들은 영장 발부하고 그년의 화실과 작업 공간을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두 손을 들며 협상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탈세한 놈들 다 불게요. 난 수수료만 먹은 죄밖에 없다고요. 더 나쁜 놈들 불 테니까 난 그냥 보내주세요. 이미선 씨, 우리가 알아서 다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형사가 물로 보입니까? 협상이라니. 어디다 그런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세요? 안 돼. 이대로 내 인생 끝날 수 없어. 이게 다 저 택시하는 년 때문이야. 야, 내가 네 아들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모든 걸 청산하려고 했는데 왜 죄를 뿌려? 당신만 입 다물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나한테 걸린 이상 죄를 덮으려는 건 불가능해. 난 평생 이렇게 택시기사로 일해왔거든. 그리고 며느리가 되려니든 뭐든 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잘못하다간 나 깜빵 갈지도 모른다고, 이 아줌마야. 네 아들하고 결혼만 말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해? 아까 말했잖아. 난 범죄자들을 보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결국 예비 며느리는 유치장으로 들어가게 됐고 형사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예비 며느리의 화실의 장부와 컴퓨터를 압수했고 그 안에 거래한 기업인들의 탈세 내역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커져서 수십 명의 기업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답니다. 모두 탈세한 금액이 엄청 커서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역시 10년 가까이 그림을 팔아 탈세를 돕고 잠자리를 해온 걸 모두 걸렸기 때문에 징역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일로 취득한 돈은 모두 몰수되어서 거짓골로 감옥에 가게 됐죠. 하마터면 범죄자를 며느리로 들일 뻔했는데 제 택시에 타게 되면서 참교육을 하고 나락으로 보낼 수 있었네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제 아들은 저에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이, 엄마, 그 여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이자 결혼할 여자였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나랑 상의하면 안 됐어? 이놈아, 사기꾼인데 뭐하러 상의를 해? 그리고 아무 남자랑 잠자리까지 했다는데 그런 여자가 계속 좋니? 그건 과거잖아. 용서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아이고, 이놈이 아직도 여자 보는 눈이 팔에 달렸네. 넌 아직 멀었다. 재민아, 엄마 원망해도 어쩔 수 없다. 그녀는 이미 감옥에 들어갔으니 잊어버려. 아들놈은 몇 주 내내 저에게 불만이 있어 말을 하지 않고 지내더군요. 제가 자기 인생을 살려준 걸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원망하고 미워하는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아들놈이랑 똑같이 아는 척도 안 하고 어색하게 집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 아들놈도 제가 잘한 걸 인정해 주더니 사과를 하더군요. 엄마,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런 사기꾼을 두둔하다니. 내가 멍청하고 어리석었어. 엄마한테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해요. 이제 알겠냐? 네가 얼마나 이상한 애를 데리고 왔는지. 재민이, 너 내가 소개해주는 여자 만나라. 제대로 된 아가씨 찾아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보라고. 그럴게. 근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요즘 일도 바쁘고 하니까 나중에 마음의 여유와 준비가 되면 만나보도록 할게.
그리하여 아들은 1년 동안 사업에 매진했고 직원들을 많이 뽑아서 시간이나 마음이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소개팅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또 여자를 몰래 사귀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사기꾼은 아닌지 취집하려는 여자는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뭐하는 여자니? 또 배운 거 없고 일도 안 하는 백수나 사기꾼 아니야? 아이 엄마, 내가 또 같은 실수를 하겠어? 그동안 네가 데려온 여자들이 하나같이 그랬잖아. 그러니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아, 내가 그랬었나? 아무튼 지금 사귀는 여자는 사기꾼도 아니고 백수도 아니야. 그리고 성격도 엄청 좋아. 직업도 초등학교 교사야. 그래? 교사면 1등 신부감이잖아. 성품만 좋으면 더 바랄 게 없겠네. 아이 엄마, 아직 연애하는 중이니까 결혼은 나중에 결정할 거야. 섣불리 결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잘 만나봐. 그래도 나한테 얼굴은 보여주고 그래도 돼. 알겠어. 다음에 시간 잡아볼게. 아들은 알아서 연애를 잘 하고 있었고 얼마 뒤 초등학교 교사 여자친구를 밖에서 만나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사가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을 테니 마음을 놓고 응원해주게 됐죠. 세월은 2년이 흘렀고 아들 녀석이 사귀던 학교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다고 마음을 전하더군요. 이에 저는 흔쾌히 정식으로 집으로 초대했고 예비 며느리를 보고 긴 대화를 나누고 결혼 승낙을 해줬습니다. 아들 역시 처가에 가서 인사를 드렸고 허락을 받고 나왔답니다. 며느리의 오빠 부부를 아직 못 만났다며 상견례 자리가 불편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허나 어른들이 허락했으니 긴장할 거 없다 하며 아들과 함께 한 식당의 큰 방으로 들어가 사돈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재민이 엄마입니다. 저희 식구가 단 둘이어서 더 올 사람이 없네요. 아이 사돈 반가워요. 우리 식구는 저랑 남편 말고 아들 부부가 있어요. 두 사람이 오는데 차가 막힌다고 하니 먼저 주문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음식을 주문했고 사돈 부부와 며느리, 저와 아들이 먼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분위기 좋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잠시 후 저희가 있던 방에 문이 열리며 사돈의 아들 부부가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 선의 오빠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고요.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요. 우리 먼저 식사 시작했네요. 근데 우리 며느리 오빠가 훤칠한 미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제 동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 아들의 몸 뒤로 아내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신하게 인사를 하더니 자리에 앉더군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시어머니 인상이 선하시네요. 아주버님도 처음 뵀는데 미남이세요. 사돈 아들의 아내, 꼭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하자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마와 정수리만 보여 제대로 이목구비를 보지 못했죠. 다시 사돈 부부와 대화가 이어져서 시끌벅적하게 애들 결혼 이야기를 나눴고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의 눈빛이 보이자 누군지 알아봤어요. 바로 제가 감옥으로 보낸 화가이자 탈세로 돈을 번 아들의 전 애인이었습니다. 성형수술을 해서 코와 턱이 날렵해졌지만 눈빛은 바꾸지 못했더군요. 아들을 쳐다보니 아무것도 눈치를 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다가 사돈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젊은 사돈,
호칭을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예쁜 사돈 반가워요. 혹시 저 몰라요? 그러자 저를 누구인지 모른다는 눈빛으로 대답하더군요. 네, 사돈 어른, 처음 뵙는데요. 아유, 그러시구나. 지금 하시는 일이 혹시 화가 아니세요? 아니요, 전 조각가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군요. 는 아니고, 미선아. 성형수술했어도 눈빛은 그대로네? 너 맞지, 미선이? 그러자 사돈 아들이 대답하더군요. 사돈 어른, 제 아내는 이미연이에요. 누구랑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아, 이름까지 개명했구나. 2년 나랑 아들이 잘 아는 여자입니다. 재민아, 자세히 봐봐라. 이 여자, 이미선, 그 서양 화가 탈세범이라고. 제 아들은 눈을 부릅뜨고 미선이를 봤는데 잠시 후 테이블에 손바닥을 치며 말하더군요. 소름. 엄마 맞아. 얘 미선이 맞아. 크림으로 탈세하고 몸을 막 굴리다가 감옥에 보냈더니 빨리도 출소했나 보네. 모범수 뭐 그런 걸로 일찍 나왔나? 아무튼 얼굴 갈아엎고 직업도 조각가로 바꿨다니 미술 재능이 있긴 한가 보네. 미선아, 요즘도 탈세해서 돈 벌고 그러니? 이에 사돈 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제가 사돈들 앞에서 과거 이야기를 줄줄이 읊었습니다. 아들놈이 결혼할 여자로 데려온 사람과 동일 인물이며 탈세와 잠자리로 돈을 벌던 나쁜 년이라고 일러줬죠. 사돈 아들, 혹시 혼인신고 했어요? 듣자하니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다면서요. 저 여자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실체를 알면 아마 까무러치실걸요? 형님, 이 여자 저랑 결혼할 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가 실체를 밝혀내고 감옥에 다녀온 여자라고요. 제가 형님 처음 보자마자 드리는 말씀이 매우 유감스럽지만 사기 결혼 당하셨습니다. 이 여자 전과자에 지금도 나쁜 짓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랬더니 사돈 아들은 벙찐 얼굴로 미선이를 쳐다봤고 사돈 부부도 당황해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 예비 며느리 역시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제 아들에게 정말 사실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탈세 사기꾼 미선이가 본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아씨, 이 아줌마가 내 인생에 왜 자꾸 태클 거는 거야? 그래, 나 맞다. 이미선 맞다고. 새 인생 살려고 개명도 하고 얼굴도 고쳤어. 그리고 직업도 조각가로 바꿔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내 과거를 까발려?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인연이 드디어 입을 여네. 야, 네 과거를 모르고 결혼한 우리 사돈집 식구들은 무슨 죄냐? 그러니 내가 밝혀줘야지. 그리고 지금 맘 잡고 조각가로 산다고? 그거 진짜냐? 저기 사돈, 인연이 조각가로 돈 많이 벌었다고 안 하던가요? 네, 뭐 수십억 자산이 있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조각가라고 해서. 게다가 기업 회장님들이 전시회에 오고 그랬어요. 그럼 제 예상이 맞겠네요. 회장 노땅들이 모두 탈세하려고 전현의 작품을 비싼 돈 주고 샀을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 처먹은 전현이 다시 노땅들에게 돈을 돌려주죠. 법인 돈을 처먹는 수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조각 작품을 팔 때마다 노땅들이랑 침대에서 일도 치르는 게 다반사라고요. 우리한텐 서양 화가라고 하고 그 짓거리에서 돈을 벌었거든요. 뭐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예, 미연아, 새아가,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라. 사돈이 말하는 게 모두 진실이니? 너 감옥도 다녀오고 탈세를 돕고 수수료도 먹고 노땅들이랑 침대에서 일을 치르고 그런 거야?
빨리 대답해봐라. 그러자 미선이는 한참을 뜸들이더니 이내 두 눈을 부릅뜨고 절 노려보며 일어서더군요. 내 인생 한 번 망친 것도 모자라 또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네. 야, 택시 할망구,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번엔 니년 아들이랑 상관없잖아. 아이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 그래야지 이년아. 내 사돈 식구들 속이고 나쁜 짓 하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냐? 오늘 제대로 똥발 받네. 야, 택시, 당신 오늘 내 손에 돼질 줄 알아. 맘 잡고 결혼 생활 행복하게 지내는데 니년이 다 망쳐버렸어. 그녀는 테이블 위로 올라가 절 향해 넘어왔고 머리채를 잡아채더군요. 다 들킨 데다 결혼 생활이 망할 걸 알게 됐으니 이판사판으로 덤볐습니다. 제가 힘을 쓰려고 해보는데 머리채를 잡힌 채 따귀를 맞았더니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잠시 후 제 며느리가 뛰어넘어와 미선이 그년의 배를 발로 걷어차더군요. 새언니, 아니 더러운 걸레 사기꾼년아. 감히 내 시어머니 공격해? 넌 왜 끼어들어? 얻어 터지기 싫으면 절로 꺼져라. 그렇게 못한다 이 걸레야. 며느리가 미선이의 머리채를 잡자 안사돈이 넘어와서 그년의 따귀를 사정없이 갈기더군요. 그리고 바깥사돈과 사돈 아들은 미선이의 팔다리를 잡고 바닥에 굴려버렸습니다. 온 식구가 미선이 그년을 두들겨 패는 상황이 벌어졌죠. 온몸을 얻어맞은 탈세녀는 질질 짜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만해. 여보, 나 억울해. 당신 만나기 전에 재민 씨를 만난 건 맞아. 감옥 다녀온 것도 맞고. 하지만 당신이랑 결혼하고 한 번도 탈세나 잠자리 같은 거 안 했어. 모두 그 전에 했단 말이야. 미연아, 아니 미선아, 너 지금 수십억 있는 거 다 그렇게 해서 번 거지? 노인네들 탈세 도와주고 몸까지 주면서 말이야. 날 만나기 전이라고 해도 더러운 건 못 참겠다. 걸레년이 내 아내가 되는 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 오늘 끝내자. 뭐?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진심이라고. 지난 일이 뭐가 문제야.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과거도 과거 나름이지. 이야, 감옥 다녀온 전과자의 문란한 남자관계, 탈세. 정말 더럽다. 내가 순수하게 조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오산이었어. 여보, 저 택시기사랑 아들놈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 나 우리 부모님을 편히 모시려고 그렇게 산 거야. 어릴 적 찢어지게 가난해서 열심히 산 것뿐이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탈세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잠자리? 그건 직업의 일부야. 감정 없는 하룻밤이 불과하다고. 인연이 진짜 뻔뻔하네. 넌 그 모든 게 부모님을 위한 거라고? 비즈니스로 노땅들이랑 잠자리 가진 게 직업의 일부라고? 정말 대단한 년이네. 야,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꺼져.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여보, 꼭 이래야 해? 저 두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날 버리겠다고? 당신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과거는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잖아. 두 손을 싹싹 빌며 헤어지지 말자고 하던 미선이는 곧 안사돈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제 며느리가 두 팔을 잡고 한 식당 룸에서 끌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룸으로 들어온 건 안사돈과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아휴, 제 며느리가 그런 여자였다니.
사돈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제 아들이 평생 전현이랑 살았을 뻔했어요. 우리 집안을 구해주시려고 하늘이 보내셨나 봅니다. 사위 재미나. 우리가 운명 같은 존재인 것 같구나. 앞으로 내 딸과 잘 살아다오. 네, 장모님. 잠시 시끄러웠지만 저희 둘은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맞아, 엄마. 오빠 일은 안 됐지만 어떡하겠어. 오빠, 저 여자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만나. 그래, 그럴 거야. 오늘 매제랑 사돈어른 덕분에 내 인생 구했어. 두 분께 감사드려요. 하마터면 혼인신고하고 애까지 나올 뻔했네요. 아직 2달밖에 안 돼서 서류 정리할 거 없이 쫓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바로 해결되겠어요. 결국 상견례에서 마주친 아들의 전 애인의 실체를 밝혀 한 번 더 인생의 나락을 보내버렸습니다. 이후 집에서 쫓겨난 미선이는 조각 작업실을 급하게 정리하고 도망치듯 떠났답니다. 경찰은 그년의 범죄 사실을 인지했고 조사하며 수배를 내렸어요. 하지만 어디로 사라졌는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녀는 잊어버리고 제 아들 결혼에만 신경 쓰기로 했어요. 몇 달의 준비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아들 부부가 백년가약을 맺으며 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이듬해 아들을 똑 닮은 손자까지 보게 되어 제 인생의 최고 기쁜 순간을 즐기게 됐답니다. 우리 손자가 아들이랑 새애기를 반반씩 닮았네. 어쩜 이렇게 이쁠까? 엄마, 자세히 보면 엄마 얼굴도 보여. 잘 봐봐. 그래? 그런 말까지 들으니 기분이 더 좋네. 재민이 너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예뻤는데 네 아버지가 우리 손자 봤더라면 엄청 좋아하셨을 거다. 아이, 엄마 아직 젊으신데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래봐. 재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팍팍 밀어줄게. 얘가 별소리를 다 하네. 이 나이에 무슨 남자친구냐? 난 너랑 새애기 또 손자만 보면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한 것만 눈에 보여서 마음이 늘 편안했습니다. 택시 일을 하는 내내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손자를 자주 돌봤는데 찐득한 액체 괴물을 가지고 노는 걸 봤어요. 그걸 못 만지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라고 해서 잘 가지고 놀게 하고 손을 깨끗이 씻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는데 제 머리에 그 찐득한 액체 괴물이 달라붙었습니다. 손으로 떼어내려고 하니 꼭 껌처럼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더군요.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감아봤지만 역시나 끈적하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미용실에 갔더니 아무래도 머리카락을 잘라야겠다고 하더군요. 항상 긴 머리를 고수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처음으로 쇼컷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귀가 보이고 목덜미가 훤히 드러나게 시원하게 깎아버렸더니 하루하루가 너무 편했어요. 저는 그 짧은 머리를 하고 택시를 몰았는데 남자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며칠 뒤 변함없이 택시를 몰고 운행 중에 승객 2명을 태웠습니다.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모텔로 가자고 하더군요. 아이, 미숙아, 오빠를 지난번처럼 만족시켜주면 네 그림 20점을 사줄게. 어머, 정말? 오빠 고마워요. 오늘 내가 홍콩 보내줄게. 그래. 근데 페이백 해주는 거 알지? 수수료 받고 다시 돌려줘야 한다. 알지. 그래도 20점이면 얼마야? 아무튼 오빠, 내가 제대로 서비스 해줄게. 우리 미숙이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야.
오빠랑 자주 이렇게 만나서 놀자. 알겠지? 글쎄, 오빠가 투자를 많이 해야지. 탈세 말고 그림을 원가에 사주면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하긴 하지. 아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깟 돈 쓸 때 쓰면 되지. 미수가, 오늘 오빠가 힘쓰려고 비약이라도 준비했다. 각오 단단히 해라. 아, 오빠. 쉿, 조용히 해. 기사님이 듣겠다. 아이, 기사님도 남잔데 뭐 어때? 원래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을걸? 돈만 있으면 젊은 여자 만나서 재미 보고 싶단 말이지. 어이, 택시기사님, 내 말 틀려요? 아, 잠깐. 지금 어딜 가시는 거요? 이쪽엔 모텔이 없는데. 아, 호텔로 가시는구나. 저는 늙은이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난 남자가 아니라 어르신 마음 몰라요. 그리고 지금 모텔도 호텔도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뭐야? 여자였어? 그리고 지금 어딜 간다고? 제가 룸미러 속에 보이는 미선이에게 싱긋 웃으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이런 젠장! 택시기사 그때 그년이잖아! 차 세워. 오빠, 빨리 택시 세우라고 해! 이년 지금 우리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라고! 뭐? 경찰서? 왜? 아니, 무슨 일로 우리를 경찰서로 데려가? 기사를 때린 것도 아닌데. 이봐, 기사 아줌마, 차 세워! 어르신, 회사 돈으로 미술품을 사서 탈세하셨죠? 그리고 한 침대에 누워서 끄짓거리 하려고 했고요. 택시 안에는 블랙박스가 의무적으로 달려 있어요. 두 사람은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된다고요. 탈세 인정하는 대화가 저장됐으니 경찰 조사 받으셔야겠어요. 그럼 꽉 잡으세요. 미숙인지 미선인지 전현이 내 택시에 타는 순간 미리 감지했어요. 두 사람 다정하게 손잡고 경찰서 들어갈 준비하세요. 이런 님이... 야, 차 세워. 야, 미숙이 너! 저 여자는 어떻게 하는 사이길래 우리를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야?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나 정년퇴직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명예 퇴직하면 퇴직금은 물론이고 내 가정까지 파탄난단 말이야. 아, 내 딸이 다음 달에 시집 간다고. 아, 오빠 조용히 좀 하고 전현 잡아. 사고라도 내게 하란 말이야. 아이씨, 머리가 짧아서 잡히질 않네. 아이, 팔이면 왜 이렇게 센 거야? 아, 미수가,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알았어. 내가 조수석으로 넘어갈게. 비켜봐. 미선이 그년이 조수석으로 다리를 뻗는 순간 한 손으로 잡아채서 제 얼굴 쪽으로 잡아당겨 이빨로 깨물어 버렸습니다. 아! 이 짐승 같은 년! 내 발목을 깨물었어! 야! 경찰서 다 와간단 말이야! 아, 나 조사받으면 진짜 큰일 난다고! 미숙이 너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딸 시집 보내기 전에 개망신 당하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니 탓 내 탓 할 때야? 그리고 딸 키우는 놈이 딸뻘 되는 여자랑 모텔 가자고 한 건 잘한 거냐? 이 더러운 늙은 놈아. 아가리 싸물고 택시기사나 좀 잡아봐. 우리 이대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끝이라고. 더군다나 난 수배 중이란 말이야. 뭐? 수배 중? 아이고, 내 인생 제대로 꼬였구나. 수배 중인 년이랑 탈세를 한 데다 잠자리까지 했으니 인생 하직하게 생겼단 말이야. 회사에서 알면 난 매장이라고 끝이란 말이야. 저기 택시기사님, 그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 차 돌려주세요. 돈은 달라는 만큼 드릴게요. 어르신, 미선아, 경찰서 도착했어. 저기 앞에 형사들 와 있네. 자, 그럼 조사 잘 받고 인생 끝장나길 기대할게. 아! 이 할망구야, 내 인생 몇 번이나 조지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난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걸린 것뿐이란 말이야. 아무튼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니 어서 형사들이랑 대화해봐.
수배 중이라 어떤 처벌받을지 궁금하네. 그럼 잘 가라 미선아. 인생 망했네. 벌써 경찰서 도착했어. 기사년아, 당신 아들이랑 결혼 안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해도 되는 거냐? 난 정의의 사도다 이년아. 감옥 가서 교화되길 바란다. 그렇게 택시를 경찰서 앞에 세우자 바로 형사들이 뒷좌석의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도 블랙박스 칩을 들고 따라 들어갔죠. 이후엔 미선이는 수배범으로 철창 안에 갇혔고 그 노인 남자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됐고 회사 법무팀에서도 조사를 같이 해줘서 횡령과 탈세한 혐의로 감옥행을 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식구들 모두 잘된 일이라며 저에게 수고했고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아들 며느리와 손자를 자주 보면서 지냈고 택시기사로서 열심히 일하며 나쁜 인간들은 모두 경찰서로 보내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 남편이 하던 직업인 택시 일을 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될 뻔했던 미선이는 손재주가 좋아 그림도 잘 그리고 조각도 잘했는데 그 재능을 돈벌이를 위해 저지른 짓들을 보니 참 멍청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 팔자 지가 꼰 거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썩다가 출소하면 또 똑같이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택시 운영하면서 사연을 듣고 있을 기사님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기사님들 모두 안전 운행하세요. 파이팅!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